안녕하세요. 주리센터TV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채널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채널인데 정말 필요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단하고 기본적인 분석으로 단순하게 매매 기준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복잡하게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거든요. 주식 경험이 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하려면 먼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거래량.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수많은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어요. 보조지표의 원리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정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결국은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이 세 가지가 차트 분석의 전부다. 저도 MTS에 보조지표가 몇 개 깔려 있지만 거의 안 봐요. 기억해 주세요.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동평균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최근 5일간의 주가를 더하여서 5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 값들을 하나하나 이어나가면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여기 캔들을 관통하는 초록색 실선들이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추세를 의미하고 기울기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추세를 의미하고 기울기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 내려가면 하락 추세, 기울기가 가파르면 힘이 센 것이고 완만하면 힘이 약한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이평선이 올라가면 상승 추세, 내려가면 하락 추세,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가파르면 힘이 센 것이고 완만하면 힘이 약한 것이다. 이게 끝인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대우건설 차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기 전에 5일,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평선, 6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이평선, 120일, 240일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으로 나뉘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개인의 기준에 따라 30일 이평선을 추가로 보시는 분도 있고 450일 이평선을 세력선으로 쓰시는 분 등 설정을 다르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 캔들은 보지 말고 이동평균선 한번 보세요. 모든 이평선들이 하락만 하고 있다가 여기 검은색, 초록색 실선과 노란색 실선 보이시죠?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방향을 틀려고 상승으로 틀려고 꿈틀대더니 이때를 기점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방향을 틀면서 모든 이평선들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은 뭐라고 했죠? 추세라고 했잖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장기 추세까지 하락해서 상승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초입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에서 큰 상승이 많이 나온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봤으니까 힘을 봐야겠죠. 단기 평선들은 기울기가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이때 당시에 상승하고 있어요. 단기간 상승에 대한 힘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더 붙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우건설의 이평선들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해석해 보죠.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방향을 아래로 틀면서 단기, 중기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장기 이평선은 주황색, 검은색 보이시죠? 아직 방향을 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상방으로 틀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나 아직 완벽히 단기 상승 추세를 탄 것은 아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분석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분석을 할 때는 본인의 예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분석 이후에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종합해서 예상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간단하죠? 제가 스윙으로 이 종목을 접근할 때 매도 타점을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때 한번 알려드렸고, 매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때 한번 알려드렸던 것도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캔들과 거래량도 같이 보았지만 기본적인 타점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방향, 기울기 이 두 개가 전부입니다. 하나 분석이 끝났어요. 쉽죠? 다음은 더 쉬워요. 두 번째는 캔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제가 예전에 단독 영상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거예요. 캔들은 이렇게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 상승과 하락 이런 정보들이 이 캔들 하나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네이버에 주식 캔들 패턴 한번 쳐보세요. 뭐 하락 잉태형, 관통형, 흑운형 셀 수 없이 캔들에 대한 패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어떤 캔들이 패턴 형태로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고 이걸 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캔들에 대한 분석은 거래량과 이평선과 같이 봐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패턴으로 정형화된 것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한 번쯤 공부해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뜨는 캔들이 중요할 뿐이지 매일매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대양봉은 뭐죠?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이 장대음봉은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도 나도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상승 중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죠? 단기간 이 금액은 비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게 돼요. 이러면 단기 흐름은 어떨까요? 단기간 횡보 조정이나 이렇게 하락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죠. 왜? 단기간 동안 지금 가격이 비싸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은 당연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대우건설도 이때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더 올라가던 말던 매도 타점을 말씀드린 것도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에서 이미 30% 이상 상승했고 지금 이때 당시 윗꼬리가 긴 캔들이 떴어요. 물론 이 몸통이 작지 않아서 조금 깨름칙하긴 했지만 이미 꽤 큰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온 이후에 하락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밑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이렇게 하락 중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죠? 단기간 이 금액은 싸다고 생각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만들게 되죠. 이러면 단기 흐름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대우건설 차트를 참고로 보시면 이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대 음봉 뒤에 장대 양봉 이 두 캔들을 합쳐보면 이렇게 밑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돼요. 이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게 되죠. 저는 물론 이 캔들만으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부족했기 때문에 6,700원,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해석을 할 때는, 이때 당시 해석을 할 때는 단기 하락이 멈추고 단기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할 수 있죠. 매수 매도에 대해 상식적으로만 해석하실 줄 아시면 돼요. 여러 가지 차트 패턴을 보면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분석들을 정형화 시켜 놓은 것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지나간 차트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차트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지기 전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래량도 캔들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거래량만 해석할 줄 알면 돼요. 우선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차트는 그것이 어느 위치에서 터지든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그 종목이 당장은 다시 깊은 조정을 줄지 상승을 할지 횡보를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이전과는 완전히 분위기와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역시 대우건설 차트를 볼게요. 대우건설은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월봉을 한번 볼까요? 10년 넘게 하락만 하던 흐름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바뀌게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수년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 세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대우건설 차트만 보고 있는데, 다른 차트에서도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해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아예 고가권에서 늘어나느냐.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바닥권이나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는 것은 매물 소화나 손바뀜의 과정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렇게 막 급등을 하는 급등주에서 고가권에서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붙는다면 단기 시세가 한번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세 분출을 하고 조정 이후에 추가로 이어지는 거래량과 더불어 추가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단기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래량도 결국은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럼 이 중간에 매물대는 비어 있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지 물량이 탄탄해서 안정감 있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해볼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거래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좀 더 누적이 되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만 숙지하시고, 이평선, 캔들, 거래량 딱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매매 원칙과 기준을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잡하고 많은 보조지표들, 많은 정보들은 판단을 더 흐리게 해요. 주식 경력이 오래된 분들 중 일부가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해석하죠. 복잡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력에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시다면 기술적 분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세 가지 지표 숙지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차트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